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봐야 한다. 아버지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장도식 72세. 아내를 잃고 혼자 사는 노인. 그에게 남은 건 딱 하나, 아들 민수뿐이었다. 어떤 사람이냐?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민수는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말하지 않았다. 45년 전 친구에게 사기당한 이후 도식은 사람을 믿지 않았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봐야 한다. 그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하기로. 새벽 시장, 작은 국밥집. 그곳에서 도식은 그녀를 만났다. 서은정, 51세. 민수보다 13살이나 많았다. 빚도 있었고 남편은 도망갔다. 역시 민수를 노리는 거야. 하지만 매일 새벽 그녀를 지켜보면서 도식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의심과 진심 사이에서 72세 노인이 다시 배우는 신뢰의 의미. 이게 가족이구나.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아버지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거실에 떨어진 순간 장도식은 리모컨을 든 손을 멈췄다. 72년을 살아온 남자였다. 전쟁은 겪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한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 20대엔 공장 노동자로, 30대엔 작은 가게 주인으로, 40대엔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고, 50대엔 다시 경비로 시작해 60대까지 버텼다. 지금은 아파트 경비실에서 하루 12시간씩 서 있는 게 전부였다. 아내는 3년 전 떠났다. 췌장암이었다.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까 고민했지만 아내가 막았다. 당신 혼자 남는데 집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 결국 아내는 집을 지키고 자신은 떠났다. 도식은 그 후로 웃는 법을 잊었다. 그런 도식에게 남은 건 딱 하나. 아들 민수였다. 민수는 38세, 미혼이었다. 키는 작은 편이고 말수도 적었다. 직장도 그저 그랬다. 중소기업 사무직. 월급은 많지 않지만 성실했다. 매달 아버지 통장에 30만 원씩 넣어줬다. 도식은 그 돈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 민수가 나중에 결혼할 때 쓰라고 따로 모아뒀다. 그런 민수가 지금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도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민수는 소파 끝에 앉아 있었다.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모아져 있었고 눈은 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야? 도식의 목소리는 낮았다. 좋은 분이에요. 어디에 사는 사람인데? 그게 민수가 말끝을 흐렸다. 나이는? 조금 있어요. 조금이 얼마나 되는데?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직업은? 식당에서 일하세요. 누구랑 살고 있는데? 혼자 사세요. 도식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식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민수는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다. 도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렸다. 갈아야 하는데 자꾸 미루게 됐다. 아내가 살아있을 땐 이런 것들을 신경 썼는데 이젠 그럴 힘도 없었다. 머릿속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 도식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아니, 믿을 수 없었다. 45년 전으로 돌아갔다. 도식은 27살이었다.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장사는 잘 됐다. 동네 사람들이 믿어줬다. 장 사장 물건은 믿고 산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다. 그때 한 남자가 찾아왔다.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이름은 정우진. 공부는 못했지만 입은 좋았다.
형님, 나 사업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도식은 고민했다. 당시 가진 돈이 전부 500만 원. 큰 돈이었다. 하지만 정우진은 울먹였다. 형님, 이거 성공하면 2배로 갚을게. 제발 한 번만 믿어줘. 도식은 믿었다. 그리고 6개월 뒤 정우진은 사라졌다. 전화도 안 받고 집도 이사 갔다. 도식은 경찰서에 갔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말뿐이었다. 차용증이 있어야죠. 도식은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 친구니까, 믿으니까. 결국 철물점은 문을 닫았다. 빚도 생겼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파출부 일을 시작했다. 도식은 그 후로 다짐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봐야 한다. 도식은 이불을 걷어찼다. 잠이 오지 않았다. 시계를 봤다. 새벽 2시.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셨다. 싱크대 옆에 민수가 어릴 적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다.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 아빠, 엄마, 민수. 셋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도식은 그 그림을 한참 바라봤다. 민수야.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아빠는 내가 속는 게 무서워. 민수는 순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말 한마디 안 했다. 도식이 나중에 알고 학교에 찾아갔을 때 민수는 울면서 말했다. 아빠 괜찮아. 그 애들도 힘들어서 그런 거야. 도식은 그때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이런 아들이 지금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도식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댔다. 나쁜 사람은 아닐까 불안하고 민수가 이용당하고 상처받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안 돼. 도식은 중얼거렸다. 이대로는 안 돼. 그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지만 결국 내려놓았다. 민수는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다. 도식은 알고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를 설득할 자신이 없으니까 차라리 숨기는 쪽을 택할 거라는 걸. 도식은 창밖을 봤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저 안에서도 누군가는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있을까. 도식은 쓴웃음을 지었다. 나이 들어도 걱정은 안 줄어드네. 그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이번엔 잠들지 않았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직접 봐야겠다. 사흘이 지났다. 민수는 집에 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도식은 경비실에서 하루를 보냈다. 입주민들이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였고 택배를 받았고 쓰레기를 치웠다. 똑같은 하루였다. 하지만 도식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민수가 만나는 여자.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서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불안했다. 점심시간 도식은 경비실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2개. 아내가 살아있을 땐 매일 도시락을 싸줬는데 이젠 그것도 옛날이었다. 문이 열렸다. 같은 경비원 김 씨가 들어왔다. 60대 중반, 허리가 굽은 남자였다. 장 형님, 식사하고 계세요? 응. 나도 여기 좀 앉아도 돼요? 그래. 김 씨는 구석에 앉아 자기 도시락을 꺼냈다. 역시 편의점 도시락이었다. 둘은 말없이 먹었다. 한참 후 김 씨가 입을 열었다. 형님 아들 요즘 안 보이던데. 도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김 씨는 계속 말했다. 우리 딸도 요즘 연애한다고 난리예요. 근데 상대가 누군지 말을 안 해요. 도식의 손이 멈췄다. 그래서 제가 뭐 물어봤더니 나중에 소개해 준다네요. 나중에가 언제냐고 했더니 대답을 안 해요. 김 씨는 한숨을 쉬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런가 봐요. 부모한테 말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도식은 김밥을 삼켰다. 목이 메었다. 김 씨는 그냥 두나? 처음엔 그랬죠. 근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김 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딸을 따라가 봤어요. 도식의 눈빛이 변했다. 따라갔다고? 네. 딸이 새벽마다 어딜 나가길래 궁금해서 차 몰고 뒤따라갔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 새벽 시장이더라고요. 거기 작은 가게에서 한 남자를 만나더라고요. 무슨 식품점인가 뭔가. 나이도 좀 있어 보이고. 도식은 숨을 멈췄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김 씨는 고개를 저었다. 결국 말렸죠. 나이 차이도 많고 사정도 있는 것 같고. 딸이 화내긴 했지만 지금은 헤어졌어요. 도식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김 씨는 도시락을 다 먹고 일어났다. 형님, 저는 그냥 모른 척 하려고요. 애들도 다 컸는데 뭐. 김 씨는 나갔다. 도식은 혼자 남았다. 그는 김밥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먹을 수 없었다. 새벽 시장 국밥집. 민수가 만나는 여자도 혹시. 도식은 핸드폰을 꺼냈다. 그러다 문득 떠올렸다. 민수와 자신은 가족 위치 공유 앱을 깔아뒀었다. 아내가 아플 때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었다. 민수는 그 후로도 앱을 지우지 않았다. 도식은 앱을 열었다. 민수의 위치가 떴다. 회사였다. 아직 퇴근 전이었다. 내일 새벽에 확인해 봐야겠다. 다음 날 새벽 4시 도식은 일어나 앱을 확인했다. 민수의 위치가 움직이고 있었다. 집이 아니었다. 새벽 시장 쪽이었다. 도식의 손이 떨렸다. 역시 민수의 위치는 멈췄다. 지도를 확대해 보니 새벽 시장 안쪽이었다. 도식은 옷을 입었다. 경비 유니폼 대신 평소 입던 낡은 점퍼를 꺼내 입었다. 민수가 알아볼까 봐였다. 도식은 현관문을 나섰다. 버스를 타고 새벽 시장으로 향했다. 창밖은 어두웠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도식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민수야, 아빠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 막고 싶을 뿐이야. 버스가 멈췄다. 새벽 시장 정류장이었다. 도식은 내렸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그는 시장 쪽으로 걸었다. 시장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다. 아주머니들이 채소를 팔고 아저씨들이 생선을 손질하고 할머니들이 좌판에 나무를 펼쳐놓았다. 도식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다. 핸드폰으로 민수의 위치를 다시 확인했다. 가까웠다. 도식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작은 간판 하나를 발견했다. 엄마 손국밥. 도식은 멈췄다. 가게 앞에 익숙한 차가 주차돼 있었다. 민수의 차였다. 도식은 숨을 죽이고 가게를 바라봤다. 창문 너머로 민수가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50대쯤 보이는 여자였다. 민수가 뭔가 말하자 여자가 웃었다. 도식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저 여자구나. 도식은 더 이상 보지 않았다. 돌아서서 골목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민수의 차가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국밥집 쪽으로 향했다. 직접 봐야겠다. 도식은 민수가 떠난 후에 국밥집으로 들어갔다. 민수의 차가 사라진 걸 확인한 후였다. 문 위에 매달린 작은 종이 울렸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들렸다. 도식은 고개를 들었다. 카운터 뒤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60대 초반쯤 보였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앞치마는 깨끗했다. 얼굴엔 화장기가 없었다. 주름이 있었지만 눈은 또렷했다. 서은정이었다. 도식은 아무 말 없이 구석자리에 앉았다.
뭐 드시겠어요? 순대국밥. 네, 잠시만요. 은정은 주방으로 들어갔다. 도식은 주변을 살폈다. 실내는 좁았다. 테이블 4개, 의자 16개. 손님은 3명 있었다. 한쪽에선 50대 남자가 소주를 마시고 있었고, 다른 쪽에선 70대쯤 보이는 할머니가 국밥을 먹고 있었다. 국밥이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났다. 맛있게 드세요. 목소리는 공손했다. 너무 공손했다.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은정은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다. 도식은 국밥을 보지 않았다. 대신 은정을 봤다. 은정은 다른 손님들을 챙기고 있었다. 50대 남자에게 물을 더 따라주고 할머니에게 김치를 더 가져다 줬다. 그녀의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웃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연기일 수도 있어. 도식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람은 손님 앞에선 다 친절해. 그때 술 취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화장실로 가려다 발을 헛디뎠다. 국밥 그릇이 테이블에서 떨어졌다. 그릇이 깨지고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은정이 달려왔다. 괜찮으세요? 대인대는 없으세요? 남자는 중얼거렸다.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정은 걸레를 가져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깨진 그릇 조각을 조심스럽게 주었다. 새로 가져다 드릴게요. 앉아 계세요. 은정은 주방으로 들어갔다. 도식은 그 모습을 보며 숟가락을 놓았다. 이건 연기가 아니다. 새 국밥이 나왔다. 은정은 남자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맛있게 드세요. 조심하시고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은정은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다. 도식은 국밥을 먹기 시작했다. 맛은 좋았다. 하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친절하고 상냥했다. 왜 이렇게 친절할까? 도식은 일부러 천천히 먹었다. 은정을 더 관찰하고 싶었다. 손님이 하나둘 나갔다. 새 손님이 들어왔다. 은정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도식은 국밥을 다 먹고 계산대로 갔다. 7,000원입니다. 도식은 주머니를 뒤졌다. 그리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지갑이 없네요. 은정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 도식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아, 죄송해요. 집에 놓고 온 것 같아요. 잠시의 침묵. 은정은 조용히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괜찮아요. 다음에 주셔도 돼요. 도식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도 되나요? 네. 그러셔도 괜찮아요. 은정은 수첩을 펼쳤다. 몇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날짜와 금액도 함께. 여기 이름 적어주세요. 다음에 오시면 그때 받을게요. 도식은 수첩을 받아들었다. 다른 이름들을 봤다. 김철수 14,000원, 박영희 21,000원. 금액이 제법 컸다. 이분들도 안 갚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은정은 쓴웃음을 지었다. 갚으실 거예요. 다들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조금 늦게 주셔도 괜찮아요. 도식은 이름을 적었다. 장도식이라고.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도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도식은 멈춰섰다. 뒤를 돌아봤다. 국밥집 불빛이 보였다. 은정이 안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도식은 주먹을 쥐었다. 이런 친절이 제일 무서운 거야.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편했다. 아니면 진짜 착한 사람일까? 도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사람을 겉만 보면 안 돼. 도식은 며칠 동안 국밥집에 가지 않았다.
대신 민수의 위치를 매일 확인했다. 민수는 매일 새벽 4시에 새벽 시장으로 갔다. 그리고 1시간 후에 회사로 향했다. 규칙적이었다. 도식의 불안은 커져만 갔다. 사흘째 되는 날 도식은 동네 슈퍼에 들렀다. 라면과 우유를 사려고 했다.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 여자 말이야, 새벽 시장 국밥집에서 일한다던데. 도식의 귀가 쫑긋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들었다. 어느 집? 엄마 손국밥. 거기 사장. 도식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아, 거기. 나도 알아. 근데 그 여자 사정이 있다던데? 응. 남편이 사업하다가 망했대. 빚이 엄청 많아서 집도 날렸대. 헐, 진짜? 응. 그래서 혼자 국밥집 하면서 빚 갚고 있다던데. 남편은 연락 끊겼대. 도망갔다나 뭐라나. 도식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서 지금 혼자 사는 거구나. 불쌍하긴 한데 그런 사람이 누구 만나려고 하면 좀 그렇지 않아? 맞아. 빚도 있고 나이도 있고 뭐 노리는 거 아닐까? 두 여자는 계산을 마치고 나갔다. 도식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역시 도식은 라면과 우유를 내려놓았다.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역시 사정 있는 집이었어. 도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빚, 도망간 남편, 혼자 사는 여자. 그리고 38세 미혼 남자인 민수. 민수를 노리는 거야. 그날 밤 도식은 잠들 수 없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일어났다. 새벽 2시였다.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다. 도식은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새벽 시장으로 향했다. 이 시간에 시장에 가세요? 운전기사가 물었다. 응. 일찍 가야 하는 일이 있어서. 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3시였다. 아직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고 있었다. 하지만 엄마 손국밥은 불이 켜져 있었다. 도식은 골목 구석에 숨어서 지켜봤다. 은정이 안에서 혼자 준비하고 있었다. 냄비를 끓이고 재료를 손질하고 바닥을 닦았다. 혼자였다. 도움 없이 그녀는 모든 걸 했다. 시간이 흘렀다. 4시가 가까워지자 한 사람이 가게 앞에 나타났다. 민수였다. 도식은 숨을 죽였다. 민수는 가게 문을 두드렸다. 은정이 나와 문을 열었다. 민수가 들어갔다. 둘은 카운터 앞에 섰다. 도식은 창문 너머로 둘을 봤다. 민수가 뭔가 말하고 있었다.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민수가 다시 말했다. 은정이 손을 저었다.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민수가 봉투를 꺼냈다. 두툼한 봉투였다. 은정은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다. 안 돼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목소리가 밖까지 들렸다. 도식은 귀를 기울였다. 은정 씨, 제발 받아요. 제가 돕고 싶어요. 민수 씨, 이건 제 문제예요. 제가 해결할게요. 하지만, 안 돼요. 이러시면 저 정말 힘들어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봉투를 카운터에 내려놓았다. 그럼 이건 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갚으면 돼요. 민수 씨, 제발이요. 이렇게라도 하게 해주세요. 은정은 봉투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저었다.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이러시면 저 당신한테 더 미안해요. 은정은 봉투를 민수 손에 다시 쥐어줬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은정 씨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제 선택이었어요. 제가 책임져야죠. 도식은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가슴이 복잡했다. 돈을 거절한다고?
만약 은정이 민수의 돈을 노렸다면 저 봉투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단호하게,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면서. 도식은 혼란스러웠다. 그럼 진짜 좋아하는 건가?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아니야. 이것도 수작일 수 있어. 처음엔 거절하다가 나중에 받는 거지. 그렇게 더 많이 받아내려는 거야. 민수가 가게를 나갔다. 도식은 재빨리 몸을 숨겼다. 민수의 차가 출발했다. 은정은 가게 안에 혼자 남았다. 도식은 은정을 봤다. 은정은 카운터에 팔을 괴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도식은 자리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민수였다. 아버지. 도식은 멈춰섰다. 민수는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둘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소파에 앉았다. 도식도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분 이름은 서은정이에요. 도식은 표정을 감췄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다. 나이는 61세요. 도식의 얼굴이 굳었다. 60일? 네. 너보다 23살이나 많잖아.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도식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 여자 새벽시장 국밥집에서 일하는 거 맞지? 민수가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그리고 빚도 많고 남편은 도망갔고.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도식은 소파에서 일어났다. 너 그 여자한테 속는 거야. 오늘도 돈 주려고 했잖아. 민수는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 어떻게? 봤다? 새벽에 봤어. 내가 돈 봉투 주려고 하는 거.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도식은 계속 말했다. 그 여자가 거절한 건 수작이야. 나중에 더 많이 받아내려는 거라고. 아니에요. 민수도 일어났다. 은정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정말로 받고 싶지 않아서 거절한 거예요. 어떻게 알아? 알아요.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도식은 숨을 몰아쉬었다.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은정 씨는 저한테 돈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오히려 자기가 저한테 폐가 될까봐 걱정했어요. 저를 만나는 것조차 미안해했어요. 그게 다 수작이야. 아니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정 씨는 정말 힘들게 살아왔어요. 남편이 빚 남기고 떠났고 혼자서 다 갚았어요. 지금도 갚고 있고요. 그런데도 저를 만나준 게 저는 감사해요. 도식은 고개를 저었다. 민수야, 너는 몰라. 사람은 겉으로 보면 안 돼. 저도 알아요. 민수가 소리쳤다. 저도 아버지처럼 의심했어요. 처음엔 저도 무서웠어요. 근데 은정 씨를 보면서 알았어요. 이 사람은 진짜라는 걸. 도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 이제 어른이에요. 제 선택 믿어주세요. 민수는 가방을 들었다. 저 은정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도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수는 문을 향해 걸었다. 도식이 불렀다. 민수야. 민수는 멈춰섰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 여자 내가 직접 만나볼 거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도식은 혼자 남았다. 가슴이 무거웠다. 결혼이라고? 도식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내가 뭘 해야 하지? 이틀이 지났다. 도식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민수도 집에 오지 않았다. 둘 사이엔 침묵만 흘렀다. 도식은 경비실에서 하루를 보냈다. 입주민들이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였고 택배를 받았고
쓰레기를 치웠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민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저 은정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도식은 주먹을 쥐었다. 그럴 순 없어. 확실히 확인해야 해. 퇴근 후 도식은 다시 새벽 시장으로 향했다. 이번엔 저녁 6시였다. 손님이 많을 시간이었다.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은정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 테이블, 저 테이블을 오가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다. 도식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은정이 다가왔다. 도식을 보더니 잠깐 멈칫했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순대국밥 드시겠어요? 그래요. 네, 잠시만요. 은정은 주방으로 들어갔다. 도식은 그녀를 봤다. 움직임은 빨랐지만 지쳐 보였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국밥이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났다. 맛있게 드세요.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은정은 다시 바쁘게 움직였다. 한 중년 여자가 소리쳤다. 사장님, 여기 김치 좀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은정은 달려갔다. 김치를 가져다 주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도식은 국밥을 먹으며 은정을 관찰했다. 1시간이 지났다.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다. 은정은 테이블을 닦았다.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도식은 일어났다. 계산대로 갔다. 7,000원입니다. 도식은 지갑을 꺼냈다. 10,000원을 꺼내 카운터에 놓았다. 지난번 외상값도 있죠. 14,000원. 일단 10,000원 드리고 나머지는 다음에 드릴게요. 은정은 놀란 표정으로 돈을 받았다. 아, 감사합니다. 천천히 주셔도 돼요. 아니요. 빚은 빨리 갚아야죠. 도식은 일부러 그렇게 말했다. 은정의 반응을 보고 싶었다. 은정은 잠깐 얼굴이 굳었다가 쓴웃음을 지었다. 네, 맞아요. 도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다. 밖에서 도식은 잠시 멈춰섰다. 창문 너머로 은정이 보였다. 그녀는 돈을 서랍에 넣고 다시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다. 쉴 틈도 없이. 도식은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다. 저 여자는 진짜 힘든 사람이구나.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힘들다고 해서 착한 사람인 건 아니야.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 며칠 후 도식은 또 국밥집에 갔다. 이번에도 저녁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일이 벌어졌다. 도식이 국밥을 먹고 있을 때 한 젊은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다. 30대 초반쯤 보였다. 남자는 은정을 보더니 다가갔다. 은정 누나. 은정은 놀라며 돌아봤다. 어머, 석훈이? 진짜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그냥 살아요. 남자는 은정 옆에 섰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도식에게도 들렸다. 누나, 나 부탁 하나 해도 돼? 은정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100만 원만. 다음 달에 꼭 갚을게. 도식의 귀가 쫑긋했다. 은정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석훈아, 미안한데 나도 지금 여유가 없어. 아, 그래? 100만 원도 안 돼? 정말 미안해. 나도 빚 갚느라. 남자는 얼굴을 찌푸렸다. 에이, 그래도 장사하는 사람이 100만 원쯤이야. 은정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석훈아, 나도 정말 없어. 미안해. 즉, 알았어. 됐어. 남자는 혀를 차며 나갔다. 은정은 한숨을 쉬며 테이블로 돌아갔다. 얼굴이 어두웠다. 도식은 그 모습을 봤다. 은정은 친구한테도 돈을 안 빌려줬다. 단호하게 거절했다. 도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만약 은정이 민수의 돈을 노린다면 왜 저렇게 거절할까? 친구한테도, 민수한테도? 아니면 정말로 민수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걸까? 도식은 계산을 하고 나왔다. 골목을 걷다가 멈춰섰다. 저 앞에 은정이 서 있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쓰레기장으로 가는 중이었다. 은정이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서는 순간 도식과 눈이 마주쳤다. 아, 손님? 네. 도식은 한 발짝 다가갔다. 이제 말해야겠다. 할 말이 있어서요. 은정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도식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말했다. 저는 장민수 아버지입니다. 은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장갑이 떨어졌다. 네, 민수 아버지, 장도식입니다. 은정은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입술이 떨렸다. 아, 아버님, 그동안 지켜봤습니다. 도식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지, 일주일 넘게 봤어요. 은정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제가 민수 씨를 만난 게 죄송해요. 도식은 눈살을 찌푸렸다. 왜 만났어요? 은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울었다. 도식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사장님 빚 있으시죠? 은정의 어깨가 떨렸다. 남편도 도망갔고 혼자 살고 그런 상황에서 민수를 만난 거죠? 아버님, 솔직히 말해요. 민수한테 뭘 바라는 겁니까? 은정이 고개를 들었다.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요. 거짓말 마세요. 진짜예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민수 씨한테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좋아할 뿐이에요. 도식은 냉소를 지었다. 나이 차이도 20몇 살이나 나는데, 빚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순수하게 좋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은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안 된다고. 민수 씨한테 짐이 될 거라고. 그래서 거절했어요. 여러 번. 그런데 민수 씨가 계속 와줬어요. 매일 새벽에 와서 국밥 먹고 이야기하고 저한테 웃어줬어요. 은정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저는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남편이 떠나고 빚에 쫓기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민수 씨는 저를 그냥 사람으로 봐줬어요. 빚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은정이로 봐줬어요. 도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정은 계속 말했다. 저도 알아요. 제가 민수 씨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돈 이야기도 안 했어요. 민수 씨가 돈 주려고 했을 때도 아버님이 보셨잖아요. 제가 거절했어요. 도식은 그 장면을 떠올렸다. 은정이 눈물을 흘리며 봉투를 거절하던 모습. 그래도 의심하셔도 돼요. 은정은 도식을 똑바로 봤다. 저도 아버님 입장이면 의심했을 거예요. 근데 믿어주세요. 저는 민수 씨를 정말 좋아해요. 이용하려는 게 아니에요. 도식은 은정의 눈을 봤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떨리는 입술. 그 안에서 도식은 무언가를 봤다. 진심. 아니, 절박함. 저한테는 가족이 없어요. 은정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남편도 떠났고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어요. 혼자예요. 그래서 민수 씨를 만났을 때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이 사람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은정은 눈물을 닦았다. 아버님, 제가 민수 씨한테 짐이 된다면 저 떠날게요. 그게 맞는 거라면 떠날 수 있어요. 도식은 입을 열려다 닫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주세요.
저는 민수 씨를 진심으로 좋아해요. 그것만은 거짓이 아니에요. 은정은 몸을 돌렸다. 죄송합니다. 아버님을 걱정하시게 해드려서. 은정은 국밥집으로 돌아갔다. 도식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무거웠다. 진심이라고? 도식은 골목을 빠져나왔다. 걸으면서 생각했다. 은정의 눈물,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말. 저한테는 가족이 없어요. 도식은 멈춰섰다. 가족이 없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도식도 아내를 잃고 혼자였다. 외로움이 어떤 건지 알았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았다. 진짜일까? 아니면 정말 잘 꾸민 거짓말일까? 도식은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도식은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내가 뭘 한 거지? 은정의 얼굴이 떠올랐다. 눈물 흘리던 모습, 떨리던 목소리.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장도식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엄마 손국밥 옆집 반찬가게 주인입니다. 도식은 몸을 일으켰다. 네. 은정 씨 아시죠? 네, 압니다만.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오늘 저녁에 은정 씨가 우는 걸 봤거든요. 혹시 아버님이 뭐라고 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요. 도식은 입이 바짝 말랐다. 저는 그냥 물어본 것뿐입니다. 그러실 수도 있죠. 근데 아버님, 은정 씨 그분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도식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작년에 제 남편이 쓰러졌거든요. 뇌출혈이었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걱정했는데 은정 씨가 몰래 도와주셨어요. 얼마를요? 500만 원이요. 도식의 손이 떨렸다. 은정 씨도 빚이 있는 걸 저는 알아요. 그런데도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제가 나중에 알고 감사하다고 했더니 은정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도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저도 어려울 때 도움 받았으니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은정 씨가 누구한테 도움 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그런 분이에요. 도식은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은정 씨 빚 얘기요. 원래 3천만 원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300만 원밖에 안 남았대요. 3년 만에 거의 다 갚으신 거예요. 혼자서요. 도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은정 씨 그분은요. 돈을 바라고 사람 만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피해줄까봐 더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반찬가게 주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니까 제발 은정 씨 좀 잘 봐주세요. 그 사람 진짜 착해요. 민수 씨도 좋은 분 만난 거예요. 전화가 끊겼다. 도식은 핸드폰을 든 채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500만 원, 3천만 원에서 300만 원. 은정은 빚도 있는데 남을 도왔다. 3년 동안 혼자 빚을 갚아왔다. 도식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뭘 한 거지?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는 의심만 했어. 그 사람의 진심을 보지 않고.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쪽엔 의심이 남아 있었다.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걸 믿을 수는 없었다. 45년간 쌓인 의심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좀 더 직접 확인해야 해. 도식은 눈물을 닦았다. 이틀 후 도식은 다시 새벽 시장으로 갔다. 이번엔 저녁 시간이었다. 국밥집 근처에서 기다렸다. 은정이 문을 닫고 나오기를 기다렸다. 밤 10시 은정이 가게 문을 닫고 나왔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은정은 골목을 걸어 나갔다. 도식은 뒤를 따랐다. 멀찍이 떨어져서 은정은 시장을 빠져나와 작은 슈퍼에 들렀다. 빵 하나와 우유 하나를 샀다. 저녁 식사였다.
도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은정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좁은 골목, 낡은 건물들. 은정은 한 다세대 주택 앞에서 멈췄다. 2층으로 올라갔다. 도식은 건물 밖에서 지켜봤다. 2층에 불이 켜졌다. 작은 창문 너머로 은정이 보였다. 그녀는 빵 봉지를 뜯어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혼자였다. 도식은 그 모습을 한참 봤다. 텅 빈 방, 혼자 빵을 먹는 여자. 외로워 보였다. 도식은 자리를 떠났다. 다음 날 도식은 다시 국밥집 근처로 갔다. 이번엔 새벽이었다. 은정이 일하는 모습을 한 번 더 보고 싶었다. 새벽 3시 반 은정이 가게에 도착했다. 불을 켜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혼자 준비를 시작했다. 도식은 창문 너머로 지켜봤다. 은정은 냄비를 끓이고 재료를 손질하고 바닥을 닦았다. 쉬지 않고 움직였다. 1시간쯤 지났을까? 한 할아버지가 가게 문을 두드렸다. 70대쯤 보이는 노인이었다. 술 냄새가 났다. 은정이 나와 문을 열었다. 어머, 김할아버지. 또 술 드셨어요? 노인은 비틀거렸다. 미안해, 은정아. 들어오세요. 국밥 드시고 가세요. 나 돈이 없는데. 괜찮아요. 나중에 주세요. 은정은 노인을 안으로 데려갔다. 자리에 앉혔다. 국밥을 가져다 줬다. 천천히 드세요. 노인은 국밥을 먹으며 울기 시작했다. 은정아,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괜찮아요. 다 지나갈 거예요. 은정은 노인 옆에 앉아 등을 토닥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있어줬다. 도식은 그 모습을 보며 숨을 죽였다. 노인이 국밥을 다 먹고 나갔다. 은정은 돈을 받지 않았다. 대신 조심히 가세요라고 말했다. 도식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그날 저녁 도식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민수야, 나야. 아버지, 미안하다. 민수는 말이 없었다. 아버지가 틀렸어. 은정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진짜예요? 응. 내일 저녁에 집으로 와라. 은정 씨도 같이. 정말요? 그래. 제대로 인사받고 싶다. 민수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고 도식은 아내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도식은 사진을 쓰다듬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나는 사람을 의심하면서 살았어.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도식은 눈물을 닦았다. 사람은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더라. 마음으로 봐야 하는 거야. 아내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민수와 은정이 집에 왔다. 은정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긴장한 표정이었다. 어서 오세요. 도식은 웃으며 말했다. 은정은 놀란 표정으로 도식을 봤다. 아버님, 들어와요. 저녁 준비했어요. 셋은 거실로 들어갔다. 도식이 직접 차린 밥상이 있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앉으세요. 은정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민수도 앉았다. 도식도 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셋은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다. 침묵이 흘렀다. 도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은정 씨. 네, 아버님. 그동안 미안했어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도식은 은정을 똑바로 봤다. 저는 당신을 의심했어요. 민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틀렸어요. 은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반찬 가게 주인한테 전화 받았어요. 당신이 병원비 도와준 이야기
빚 거의 다 갚았다는 이야기. 은정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건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도 힘든데 남을 도와줬어요. 혼자서 빚을 갚아왔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은정은 눈물을 글썽였다. 도식은 계속 말했다. 제가 당신을 잘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민수가 당신을 좋아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은정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감사합니다. 도식은 주머니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냈다. 아내가 남긴 물건이었다. 하얀 손수건에 속에 반지가 들어 있었다. 이것 드릴게요. 이건 뭐예요? 제 아내가 끼고 있던 반지예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소중히 간직했던 거예요. 도식은 손수건을 은정 손에 놓았다. 이제 은정 씨 거예요. 은정 씨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은정은 손수건을 보며 울었다. 민수도 눈물을 닦았다. 도식도 눈물을 닦았다. 민수 잘 부탁해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셋은 함께 밥을 먹었다.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다. 도식은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이게 가족이구나. 혈연으로 태어난 가족도 있지만 선택으로 만들어진 가족도 있다. 도식은 민수와 은정을 보며 웃었다.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 민수와 은정이 대답했다. 네, 아버지. 석 달이 지났다.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갔다. 도식은 여전히 경비 일을 했지만 삶이 달라졌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국밥집에 들렀다. 손님으로가 아니라 가족으로. 어느 토요일 아침 도식은 새벽 시장으로 향했다. 은정이 혼자 준비하는 걸 돕기 위해서였다. 아버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은정이 말했지만 도식은 고집을 부렸다. 가족이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도식은 설거지를 도왔다. 테이블을 닦고 손님을 맞았다. 서툴렀지만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일한다는 게 즐거웠다. 아저씨, 여기 물 좀요. 손님이 불렀다. 도식은 물병을 들고 달려갔다. 여기 있습니다. 손님은 고맙다고 인사했다. 도식은 웃으며 카운터로 돌아왔다. 은정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버님, 경비 일하시는 것보다 더 바쁘게 일하시네요. 괜찮아요. 이게 더 재밌어. 민수도 자주 들렀다. 퇴근 후 국밥집에 와서 은정과 함께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날 저녁 셋은 국밥집 문을 닫고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은정 씨, 빚은 다 갚았어요? 도식이 물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갚았어요. 축하해요. 도식은 진심으로 축하했다. 은정은 눈물을 글썽였다. 3년이 걸렸어요. 혼자 하려니까 힘들었어요. 민수가 은정의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아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은정은 웃으며 민수를 봤다. 그러게요. 이제는 가족이 있어요. 도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민수야. 네, 아버지. 은정 씨한테 프로포즈해라. 민수는 놀라며 얼굴이 빨개졌다. 아버지, 뭘 기다려. 이제 때가 됐어. 은정도 얼굴이 빨개졌다. 민수는 도식을 보고 은정을 봤다. 저 준비한 게 없는데요. 준비는 아버지가 도와줄게. 도식은 웃었다. 그분 평생 혼자 살았어. 이제 가족 만들어줘야지. 한 달 후 민수는 도식과 함께 결혼 반지를 사러 갔다. 아버지, 이거 어때요? 민수가 한 반지를 가리켰다. 심플했지만 예쁜 디자인이었다. 좋네. 은정 씨가 좋아할 것 같아. 비싸지 않을까요?
괜찮아. 아버지가 보태줄게. 아버지, 됐어. 내 결혼인데 아버지가 도와줘야지. 민수는 눈물을 글썽였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둘은 결혼 반지를 샀다. 그리고 프러포즈 계획을 세웠다. 일주일 후 국밥집 문을 닫은 후였다. 은정은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은정 씨, 민수가 불렀다. 은정은 돌아봤다. 네. 민수는 가게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다. 은정은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다. 민수 씨 뭐 하는 거예요? 은정 씨.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 상자를 꺼냈다.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수 씨, 평생 은정 씨 옆에 있고 싶어요. 은정 씨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매일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은정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마워요. 민수는 일어나 은정을 안았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다. 도식이 들어왔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축하해요. 은정은 도식을 보고 또 울었다. 아버님, 우리 딸 됐네요. 도식은 꽃다발을 은정에게 건넸다. 은정은 꽃을 받아 안으며 소리내어 울었다. 민수도 울었다. 도식도 눈물을 닦았다.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도식은 말했다. 석 달이 지났다. 결혼 준비가 시작됐다. 장소는 새벽시장 근처 작은 식당으로 정했다. 하객은 많지 않을 예정이었다. 시장 상인들, 국밥집 단골 손님들, 도식의 동료 경비원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어느 날 도식과 은정은 함께 청첩장을 만들었다. 민수는 회사에 가고 둘만 집에 남았다. 아버님, 이 디자인 어떠세요? 은정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다. 심플한 디자인이었다. 좋네요. 은정 씨 취향이네. 감사합니다. 은정은 웃으며 작업을 계속했다. 도식은 옆에서 지켜봤다. 은정 씨, 네, 행복하죠? 은정은 손을 멈추고 도식을 봤다. 눈이 반짝였다. 네, 너무 행복해요.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도식은 웃었다.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에요. 은정은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님,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당연하죠.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은정은 눈물을 닦았다.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민수한테 좋은 사람 생겨서. 도식은 은정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리고 나한테도 딸이 생겼으니까. 은정은 소리내어 울었다. 도식은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다. 결혼식 일주일 전 도식은 은정을 불렀다. 은정 씨, 잠깐 나와줄래요? 네, 어디 가시게요? 따라만 와요. 둘은 차를 타고 한 곳으로 향했다. 도착한 곳은 조용한 공원 묘지였다. 여기가 제 아내 묘예요. 도식은 차에서 내렸다. 은정도 따라 내렸다. 둘은 천천히 걸었다. 도식은 한 묘 앞에서 멈췄다. 깨끗하게 관리된 묘였다. 도식은 무릎을 꿇고 묘비를 닦았다. 여보, 나야. 도식은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은정 씨 데려왔어. 우리 민수가 결혼할 사람. 은정은 옆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흘렀다. 어머님, 저 서은정이에요. 민수 씨랑 결혼하게 됐어요. 도식은 은정을 봤다. 은정은 계속 말했다. 제가 민수 씨를 잘 모실게요. 아버님도 잘 모실게요. 약속드려요. 은정은 깊게 절을 했다. 도식도 함께 절을 했다. 한참 후 둘은 일어났다. 당신도 좋아할 거예요. 도식은 아내 묘를 보며 말했다. 은정 씨는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이에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결혼식 당일이 왔다. 날씨는 맑았다. 봄볕이 따사로웠다. 은정은 하얀 원피스를 입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아름다웠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가벼운 화장을 했다. 거울을 보며 은정은 웃었다. 민수는 양복을 입었다.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행복해 보였다. 도식이 넥타이를 매주었다. 떨리냐? 네, 떨려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도식은 넥타이를 매고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랑스럽다, 민수야. 민수는 눈물을 글썽였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식당에 하객들이 모였다. 많지 않았다. 20명 정도.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 시장 상인들이 왔다. 반찬 가게 주인도 왔다. 국밥집 단골 할아버지도 왔다.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왔다. 도식의 동료 경비원들도 왔다. 김 씨도 있었다. 형님, 축하해요. 아드님,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요. 고마워요. 주례는 없었다. 대신 도식이 앞에 섰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들었다. 나이 차이도 많고 사정도 달랐으니까요. 솔직히 반대했습니다. 도식은 은정을 봤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한 사람입니다. 은정은 눈물을 흘렸다. 빚도 있고 힘든 상황인데도 이 사람은 남을 도왔습니다. 혼자 살면서도 외로운 사람들을 챙겼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도식은 민수를 봤다. 이 아이는 그걸 알아본 사람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 사람입니다. 도식은 눈물을 닦았다. 두 사람이 만나서 저도 다시 배웠습니다. 사람을 믿는 법을요.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도식은 자리에 앉았다. 민수와 은정이 앞으로 나왔다. 서로를 마주봤다. 민수가 먼저 말했다. 은정 씨, 저한테 와줘서 고마워요. 외롭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요. 은정은 울면서 대답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사람으로 봐줘서, 가족을 만들어줘서. 둘은 서로를 안았다. 그리고 키스했다. 짧고 수줍은 키스였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환호성도 들렸다. 도식은 박수를 치며 울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식사가 시작됐다. 은정이 직접 준비한 음식들이었다. 잡채, 불고기, 나물, 국밥. 정성이 가득했다. 하객들은 음식을 먹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사장님, 축하해요. 정말 예쁜 신부예요. 민수 씨, 복 받았어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민수와 은정은 한 테이블씩 돌며 인사했다. 도식도 함께 돌았다. 국밥집 단골 할아버지가 말했다. 은정아, 행복해야 해. 나도 축하한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반찬 가게 주인이 은정의 손을 잡았다. 은정 씨, 우리 모두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행복하게 사세요. 언니 고마워요. 식사가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났다. 민수와 은정, 도식만 남았다. 셋은 식당을 정리했다. 테이블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렸다. 신혼부부가 설거지를 하면 어떡해요? 도식이 말했다. 민수는 웃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은정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가족이 함께 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났다. 도식은 경비 일을 그만뒀다. 대신 국밥집을 도우며 하루를 보냈다. 은정과 함께 국을 끓이고
손님을 맞았다. 민수는 퇴근 후 항상 가게에 들렀다. 국밥집은 전보다 더 붐볐다. 소문이 났기 때문이었다.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따뜻한 국밥집이라고. 어느 날 한 단골 할머니가 물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은정은 웃으며 도식을 봤다. 가족이 생겼거든요. 할머니는 도식을 보며 웃었다. 아, 아버님이시구나. 복 받으셨네요.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복을 받았죠. 그날 저녁 셋은 문을 닫고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버지, 오늘 손님 정말 많았죠? 민수가 말했다. 도식은 웃었다. 그래. 바빴어. 근데 좋더라. 저도요. 바쁜데 행복해요. 은정이 말했다. 도식은 은정을 봤다. 은정 씨, 힘들지 않아요? 아니요. 가족이랑 함께니까 괜찮아요. 은정은 진심으로 웃었다. 그리고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저 아기가 생겼어요. 도식과 민수는 순간 멈췄다. 뭐라고요? 민수가 물었다. 은정은 얼굴이 빨개졌다. 어제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8주 됐대요. 민수는 일어나 은정을 안았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요? 응나이가 많아서 걱정되긴 한데. 도식은 일어나 은정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도울 거예요. 은정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날 밤 도식은 아내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도식은 사진을 쓰다듬었다. 우리 손주 생긴대. 은정 씨가 임신했어.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다. 당신도 좋아했을 텐데. 손주 보는 거. 근데 당신 대신 내가 볼게. 우리 손주 잘 키울게. 도식은 눈물을 닦았다. 여보, 나 이제 정말 행복해. 민수도 행복하고 은정 씨도 있고 이제 손주까지. 다 당신 덕분이야. 7개월이 지났다. 은정의 배는 많이 불렀다. 도식은 은정이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게 했다. 국밥집 일도 도식이 대부분 맡았다. 아버님, 제가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몸 조심해야지. 도식은 고집스럽게 말했다. 은정은 미소 지으며 앉아 있었다. 어느 날 은정이 진통을 느꼈다. 민수 씨 아기가 나오려나 봐요. 민수는 황급히 일어났다. 아버지, 병원 가야 해요. 셋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몇 시간 후 건강한 여자 아기가 태어났다. 도식은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봤다. 작은 손, 작은 발, 작은 얼굴. 우리 손녀. 도식은 눈물을 흘렸다. 민수도 옆에서 울고 있었다. 아버지, 저 아빠가 됐어요. 그래. 잘했어. 도식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병실로 들어갔다. 은정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품에는 아기가 안겨 있었다. 은정 씨 수고했어요. 민수가 다가가 은정의 손을 잡았다. 은정은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행복해 보였다. 우리 딸이에요. 도식도 다가갔다. 안아보실래요? 도식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다. 따뜻했다. 부드러웠다. 우리 손녀 할아버지야. 아기는 눈을 뜨고 도식을 봤다. 도식은 웃으며 아기를 흔들었다. 예쁜 우리 손녀.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해 줄게. 1년 후 국밥집 간판이 바뀌었다. 엄마 손 국밥 옆에 작은 글씨가 추가됐다. 3대가 함께하는. 도식은 경비 유니폼 대신 앞치마를 입고 있었다. 은정과 함께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민수는 퇴근 후 홀을 도왔다. 아기는 카운터 옆 아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름은 서연이었다. 돌이 지났다. 할부지. 서연이가 손을 뻗었다. 도식은 웃으며 서연이를 안아 올렸다.
그래, 할아버지야. 우리 서연이 똑똑하네. 손님 한 명이 물었다. 사장님, 저 아기가 손녀예요? 은정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저희 딸이에요. 복 받으셨네요. 3대가 함께 일하시네. 도식은 서연이를 안고 웃었다. 그날 저녁 문을 닫고 넷은 함께 밥을 먹었다. 서연이는 아기 의자에 앉아 죽을 먹었다. 서연아, 맛있어? 도식이 물었다. 서연이는 웃으며 숟가락을 휘둘렀다. 아,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정말 행복해요. 도식은 서연이를 보며 말했다. 이게 가족이야. 도식은 민수와 은정을 보며 웃었다. 피로 연결된 것도 있고, 마음으로 연결된 것도 있고, 하지만 다 똑같이 소중한 가족이지.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사랑해요. 은정도 도식의 다른 손을 잡았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님. 도식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나도 너희들 사랑한다. 서연이가 웃으며 손뼉을 쳤다. 넷은 함께 웃었다. 그날 밤 도식은 혼자 아내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도식은 사진을 쓰다듬었다. 오늘도 행복했어. 민수랑 은정, 씨랑 서연이랑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고 웃고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다. 당신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손녀 정말 예뻐. 당신 닮았어. 도식은 눈물을 닦았다. 여보, 나 이제 후회 없어. 내가 바랄 게 뭐가 더 있겠어. 도식은 사진을 안았다. 고마워, 여보. 나한테 민수를 남겨줘서. 그리고 은정 씨를 만나게 해줘서. 도식은 사진을 제자리에 놓았다.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도식은 미소 지었다. 사람은 말보다 태도로 봐야 한다. 가족은 혈연보다 선택이다. 늦은 나이에도 마음은 다시 자랄 수 있다. 그리고 진짜 신뢰는 의심을 이겨낸 후에 온다. 도식은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행복한 하루였다. 끝.